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로컬 인사이트 투어, 로그인 투어 5번째 장소. 오늘 저는 여기 후암동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후암동과 활방촌, 용산구죠. 두 지역을 둘러볼 거고요. 오늘 투어 여러분께 멋있는 가이드 말씀해드릴 저는 건축 PD 심영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로컬 인사이트 투어는 성수동을 시작해서 저희가 제주도 탑동, 그리고 또 이제 영도, 다양한 지역들을 둘러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후암동과 해방촌 두 지역을 둘러볼 거예요. 그래서 3시부터 1부가 후암동이고요. 5시부터 2부가 이제 해방촌 둘러볼 예정입니다. 일단 먼저 후암동은 후암, 두꺼운 바위라는 뜻인데요. 오래된 이제 두텁바위라는 이름에서 유래된 지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서울역 뒤이자 남산 아래 용산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다양한 이제 거주지로 활용했던 것이고요. 여기 적산구역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동네에 매력적인 하드웨어를 가지고 또 다양한 컨텐츠와 프로그램을 또 선보이고 계시는 멋있는 소장님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 옆에 나와 계시고요. 저희가 1부는 이제 후암동을 둘러볼 거고요. 2부에는 저희가 이제 국민대학교 로컬 디자인 대학원, 테크노 디자인 대학원의 로컬 디자인 수업을 통해서 한 학기 동안 한 결과물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투어는 이제 저희 회사 건축기획사 프로젝트데이와 또 이제 쿠은 파트너스 협찬으로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앞에 서론이 길었는데요. 옆에 도시공감 협동조합 건축사 사무소에 이주영 실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실장님. 네, 이쪽으로 오시면.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멋있는 후암동의 다양한 공간들을 설명해 주실 건데요. 일단 뒤에 여기 후암 시장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후암 주방인데요. 먼저 소개하고요. 사무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도시공감 협동조합 건축사 사무소의 이준영 소장이라고 하고요. 사실 회사 이름이 굉장히 긴데 저희는 그냥 도시공감이라고 부르고 있고. 도시공감. 너무 여기가 딱 귀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한 만 4년 전에 이제 5년차 후암동에 와서 저는 살고 있기도 하고 사무소 운영도 하면서 후암동이라고 하는 지역 기반으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후암 프로젝트라고 해서 여기 약간 다양한 공유 공간들을 운영하고 계신데요. 첫 번째 공간 먼저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 전에 이제 앞서 후암동의 역사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것 같은데요. 아까 제가 시작할 때 후암동이 두텁바위, 두꺼운 바위란 뜻으로 알고 있는데요. 후암동에 대해서 간단한 역사 먼저 소개시켜 주시죠. 실제로 후암동이라고 하는 지명이 쓰이기 시작한 거는 일제강점기 이전에 조선시대부터 이런 후암동이라는 지명이 쓰여진 것으로 저희가 확인이 되고요. 근데 실제로 지금과 같은 이게 오늘 보실 후암동이라는 동네가 본격적으로 주거지로서 형성하게 된 것은 1910년대 이후에 본격적으로 일제강점기가 이제 시작되면서 일본인들이 여기 많이 거주하면서 지금과 같은 마을의 모습을 띠고 있고 해방 이후에도 계속 좀 오래된 주택들이 남아있는 그런 저층 주거지로 지금까지 모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저희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전 흑백 사진이거든요. 조선 신궁이라고 해서 남산자락에 있었던 이제 일제시대 때 신궁, 신을 모시는 이제 그런 신사와 또 이제 지금은 철거된 이승만 동산이 있던 그런 지역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명동이 일본인들의 본격적인 이제 상업 공간이라면은 이쪽 후암동은 주거지로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중요한 일제 때부터 남아있었던 그런 시설들이 있는 아주 오래된 동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서울역이랑 용산역 사이에 있다 보니까 역 주변으로 해서 일본인들이 운영하던 학교나 기관이나 공장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배후 주거지로서 일본인들이 많이 살던 동네이기도 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후암 프로젝트를 들어볼 건데요. 여기에 이제 후암 주방이라고 써 있어요, 실장님. 그리고 여기가 이제 후암 프로젝트의 첫 번째 공간이잖아요. 먼저 밖에서 봤을 때 되게 아담하고 귀여운데요. 어떤 공간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실제로 저희가 만 4년 전에 처음 2016년도에 처음으로 동네에 만든 첫 번째 공간이고요. 이제 공유 주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의 모습은 최근에 리모델링을 해서 초기의 모습은 아니지만 저희가 동네 첫 번째로 만든 공간이고 처음으로 이제 청년들이라든가 1인 가구들이 이곳에 와서 같이 밥을 해 먹으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으로 공유 주방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다가 최근에 원래 그런 처음의 모습의 공유 주방은 옆으로 이전을 했고 지금은 새로운 주방 형태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옆에 보니까 저렇게 후암 주방이라고 또 이제 해서 여기가 이제 이전한 주방의 거고 모습, 이게 원래 있던 후암 주방이었는데 여기는 이제 베이커리 빵을 굽을 수 있는 그런 제빵소로 기존 주방은 가정집의 주방을 재현해가지고 공유주방으로 운영을 했다라고 하면 지금 보시는 이 제빵실로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공유주방 같은 경우는 베이킹을 전문으로 하는 작은 공유주방, 그래서 홈베이킹이 가능한 공간으로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선을 좀 내려줄 테니까 살짝 지나가셔서 문을 열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요 편하게 저희 채팅창 통해서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한창 이제 꾸미시는 중이시고 여기 이제 오븐하고 이런 게 더 오면 제빵실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제 베이킹 할 수 있는 이렇게 길가에 면한 조그만 상업
한 2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뭔가 제빵 시설이 있다는 게 되게 신기한 거 같고, 이거는 신청한 사람 누구나 와서 그냥 빵을 네, 만들 수 그래서 있는 예약을 거죠? 해서 공간에 대관해서 여기서 이제 기기라든가 제가 조금 더 세팅을 하게 되면 갖추고 있는 것들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이제 직접 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운영을 집에서는 합니다. 사실은 제빵 하려면은 간단하게 할 수 있지만 사실 오븐이나 이런 게 좋은 게 없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런 남은 식자재라든지 뭐 오븐 제빵에 필요한 것들을 이제 약간 쉐어하면서 네, 쓰면은 되게 좋을 것 같고, 뭐 이벤트나 이런 거 있을 때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빼빼로데이나 이런 네, 그 특별한 날에 네, 누군가를 좋아하는 위해서 사람의 이제 생일에 케이크를 내가 네. 진짜 만들어준다거나 그런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는 일단 지금 그럼 10월달 오픈하는 건가요? 언제 네, 오픈하죠? 10월 중에 저희가 이제 첫 예약 오픈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첫 번째로 이제 후암 주방의 서브 브랜드인 제빵실을 네. 봤고요. 여기 뒤에 굉장히 멋있고 신비로운 공간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수원 별채로 되어 있는데요. 네. 한번 쪽 유도 안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여기 이제 수원 별채라는 게 어떤 공간인지 먼저 소개 좀 해주세요. 실제로 저희가 주방을 시작으로 해서 집 밖으로 나온 우리 동네 공유 공간이라는 컨셉으로 집에서 하는 기능들을 이제 공유 공간의 형태로 만들고 있는데, 별채라는 공간은 그 중에서도 욕조, 반신욕을 하거나 전신욕을 할 수 있는 욕조라는 공간을 키워드로 하는 공유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반나절 정도 와서 쉴 수 있는 1인 전용 공간입니다. 피디님, 저희 그 다음 사진 한번 이렇게 옛날 푸드타임이라고 써있는 사진 띄워주시겠어요? 거기 보이면 이게 예전에 이제 푸드타임이었고, 이게 그럼 원래 어떤 건물이었던 거죠? 기존에 앞에가 이제 상점이었고, 뒤에는 요 전체 건물을 소유한 이제 주인 어르신이 거주하는 집의 기능이 있었는데, 저희가 처음에는 앞에만 빌려서 주방으로 운영을 하다가 최근에 이 뒤에 공간까지 다 비게 되면서 저희가 임차를 해서 이런 후암별채라는 공간으로 이제 전체 공간을 이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종의 이제 그 주상복합이잖아요. 그쵸, 앞쪽에 그러니까 예전에 저도 세를 받고. 전파사 같은 건 가게는 앞에 있고 집에는 뒤에 있어서 주상복합을 하던 공간인데, 원래 사시던 주택을 이제 하시고 여기까지 이제 임대를 주신 거죠. 그래서 네. 새로 공간을 꾸몄다고 해요. 그 사이에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DLGHOW5님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신궁 계단 있던 곳까지 오늘 살펴보나요? 그래서 재료는 어떻게 관리하나요? 두 가지 질문인데요. 네. 신궁 계단이 아니고 그거는 이제 남산 앞쪽이고 남산 쪽이고, 저희가 다른 계단을 오늘 둘러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승숭장쿠님께서 재료 같은 거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실제로 지금 이따가 잠깐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원래 있던 공유주방의 그 재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유통기한들을 다 확인을 하고요. 야채나 이런 것들은 칼로 썰은 것들은 대부분 폐기하고 온전하게 있는 새 것들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이제 드디어 따라따란 하면서 이제 새로운 공간에 들어가실 건데요. 여기 진짜 멋있거든요. 예. 그리고 여기는 좀 특이하게 약간 내부는 이제 게스트하우스나 이제 주거처럼 되어 있는데, 사실 하루 종일 렌탈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단기간 렌탈하는 공간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이제 들어보시겠습니다. 마치 신혼집에 들어가는 그런 기분이 들고요. 옆에 이제 골목이 있다 보니까 되게 아늑하고 마치 이제 비밀 장소로 온 것 네. 같은 기분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간도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실제로 혼자 쓰는 공간이다 보니까 이 저희가 지나온 통로를 통해서 딱 진입했을 때 약간 동굴에 들어온 것 같은 그런 공간이라고 좀 말씀 많이 해주시고, 네. 크게 두 가지 공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욕을 하거나 반신욕을 하고 와서 좀 쉴 수 있는 휴식 공간과, 안쪽에는 물을 좀 받아서 몸을 담글 수 있는 욕조, 그래서 두 가지 공간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저도 사실 가끔 이용을 하는데, 목욕을 하거나 이렇게 몸을 담갔다 나오면 잠이 와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낮잠을 자면서 5시간이 됐나 안 됐나를 체크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네, 여기는 그럼 작업과 휴식이 가능한 1인 전용 공간이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목욕 기능을 넣은 게 되게 특징인 것 같고요. 되게 정말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요즘에 이렇게 집에 욕조들 많이 그쵸, 없잖아요. 네, 샤워 네. 부스만 네, 있으니까 맞습니다. 일종의 이런 거를 아까 주방처럼 공유 쉐어하면서 사용하면서 이런 시설들의 어떤 휴식을 가능하게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기획하신 좀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이곳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가 처음에는 여러 가지 좀 고민을 했었어요. 어떻게 활용을 할까. 네네네. 근데 스테이 같은 경우는 운영 관리에 대한 좀 부담도 있었고, 네네네. 또 여기가 워낙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공간에 앞에 있다 보니까 스테이보다는 반나절 정도를 운영할 수 있는 공유 공간을 형태로 하는 게 운영상의 부담이 좀 덜하겠다 라고 했고, 워낙 또 이제 프라이빗하게 즐기는 공간이다 보니까 가능하면 좀 1인 전용 공간으로 만들어서 좀 안전하고 더 쾌적하게 쓸 수 있게끔 어떤 그런 것들 보여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아예 지금은 1인 전용 공간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좀 코로나 시대에 더 적합한 것 같고요. 위에 이렇게 천장을 보시면은, 오래된 이제 목구조, 이것도 되게 오래된 예전에 trực 상가옥이라든지 옛날에 지은 것들은 건축 구조들이 이렇게 나무로 된 게 많거든요. 이제 철이라든지 이런 재료가 부족하다 그렇죠. 보니까요. 네. 그래서 뭔가 정말 비밀 공간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여기 인테리어가 약간 되게 좀 모던하기도 하고 한데 어떤 컨셉으로 혹시 하셨어요? 여기는 사실은 저희가 처음에 타겟팅을 할 때 네네네. 사실은 남성분들보다는 여성분들이 조금 더 많이 오지 않을까? 네네네. 라고 해서 그분들이 좋아할 만한 컬러라든가 아니면 어메니티들을 조금 더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진짜 그런가요? 근데 초반에는 네. 약간 기우였는지 네네. 아니면 저희가 그 타겟팅을 잘못했는지 네. 생각보다 남성분들도 제법 많이 오셨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좀 이용률이 높아지면서 네. 여성분들이 훨씬 많긴 한데 네. 생각보다는 사실 남성분들도 혼자 많이 네네. 오시더라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 뒤에 보면은 저기 시장 보이시죠? 예. 수암시장이란 재래시장이 있는데요. 이 시장이 또 굉장히 역사 오래된 곳이라고 들었어요. 네, 혹시 또 수암시장에 대해서 또 약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실제로 기록에 의하면 한 1950년대? 다음 사진 띄워주시겠어요? 시장 사진? 네, 1950년대에 만들어져서 한 60년 이상 된 그 재래시장이고 지금은 사실은 이런 아케이드나 이런 것들이 다 리모델링이 돼서 2015년 정도에 현대화가 돼서 지금 좀 깨끗하게 정비가 되어 있는 상태지만 근데 사실 규모는 크진 않지만 좀 꼭 필요한 건 다 있는 그런 지역의 좀 구심점 역할을 하는 시장입니다. 전 아까 이제 저희 대기하면서 지나갔었는데 아까 동네 분이신가 봐요. 한 분 지나가면서 이쁘게 꾸몄네. 그래서 누구셨어요? 아까 이렇게 식당 사장님. 이렇게 동네에 오픈된 곳에 이렇게 공간들이 있고 그게 동네를 밝혀주는 등대 같은 역할을 하니까 주변에 계신 상인분들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가 원래 이제 단골 카페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 카페 자리를 이어받아가지고 이제 공간을 만드신 거고, 아까 최초에 말씀드린 거기가 수암 주방이었고, 여기를 새로 이제 카페를 변경해서 주방 만드셨어요. 공유 주방이죠. 네. 예. 좀 전에 이용자들이 쓰고 나가셔서 아직 네네. 냄새가 그대로 있고요. 네네네. 네, 정리가 좀 덜 된 상태이긴 합니다만. 네. 저기 이쁜 조명도 있고요. 네. 악어죠, 악어. 네. 네. 조명철문에서도 저희가 이제 그래요? 네, 파업 같이 했었거든요. 네네. 저희가 비스포크 냉장고와 네, 함께. 저희 네. 큰맘 비사 먹고. 브랜드와. 네. 저게 한 90만 원 정도 네, 하더라고요. 큰맘 먹고 저희가 한번 써봤습니다. 네네네. 혹시 그 S사에서 협찬을 받은 건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네. 초반에 S사에서 연락이 왔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비스포크 이제 런칭할 때. 네, 맞아요. 그때 그래서 마케팅 많이 했죠. 네, 여러 번 와서 보고 가더라고요. 네. 결국에는 저희는 안 내주고 이제 다른 데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저 여관 플레이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요즘에 비스포크가 되게 계속 브랜드 이름 말하는데 저희 PPL은 아닙니다. 네, 저희가 협찬 받은 건 없고요. 네, 그 비사 브랜드가 되게 잘 나가서 네, 맞아요. 네, 경쟁사인 L사에서도 굉장히 요즘 비슷하게 좀 따라해서 네. 옛날에 이제 가전은 역시 L사다라는 말을 무색하게 만들었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네. 여기 보니까 또 이렇게 후암 공방도 있어요. 요거는 저희가 공간 그런 거 아니시죠? 아닌데 실제로 네. 이 동네에 후암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그 묘한 어떤 무게나 이런 것 네네네. 때문인지 후암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쓴 가게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후암이란 계속 말을 돌려보면 되게 든든한 느낌이 들어요. 암이란 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여기도 새로 들어온 네, 최근에 이제 오픈한 커피바라고 카페고, 들었거든요. 네, 에스프레소 바에서 또 굉장히 또 사람들이 많이 찾는. 여기 후암 바이브인가 봐요. 뭔가 네. 좀 힙한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아마 이 동네 이 근처에 없는 에스프레소 바여가지고 네네네. 좀 동네 분들도 굉장히 이제 좋아하시는 것 같고. 네네네. 코로나가 무색합니다. 여기 이제 저희가 그 후암 가로기라고 이전이고 네. 지금 팝 공간으로 후암 노트라고 운영하시잖아요. 여기 보니까 이제 로고가 저렇게 노란색으로 있어요. 네. 저게 지금 운영하시는 모든 공간의 시그니처 네, 브랜드. 맞습니다. 저희가 후암립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최근에 통합 브랜드로 만들면서 네네네. 그 시그니처고 그러니까 공간별로 지정 컬러가 있어서 네네. 후암 노트는 노란 컬러로 네네. 저희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전 처음에 이렇게 산인 줄 알았는데 집 가옥을 이렇게 네, 연결해서 집을 연결한 모양이라고 보시면 여기는 이제 그러면 지금 어떤 프로젝트 하시는 실제로 저희가 후암 가록이라고 하는 아카이빙 활동을 하면서 그 아카이빙 한 거를 전시하기 위해 만든 전시 공간이었는데 네네. 저희 것만 전시하는 게 아니라 팝업이라든가 팝업 전시를 통해서 다양한 콘텐츠들을 이 안에 담고 있고요. 지금은 약간 빈티지라든가 이런 컨셉을 주제로 하는 팝업 스토어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한 달 정도 네, 하시나요? 보통 저희가 뭐 3주 정도 이렇게 빌리시긴 하는데요. 네네네. 이 팀은 지난달에도 했었고 이번에 네네. 두 번째 팝업을 하고 계세요. 네. 저희 그 연희동 정원철물도 이렇게 팝업으로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네. 근데 약간 여기는 또 이렇게 전시니까 외부에서 의뢰가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근데 워낙 규모가 작고 이래서 아. 아직은 활발하진 않은데 제가 이전까지는 저희 직접 기획해서 전시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러셨구나. 올해부터는 저 공간도 리뉴얼을 하면서 좀 팝업이라든가 이런 대관을 좀 열심히 좀 해보자. 네네네. 이렇게 심기일전하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이제 여기 사신 지 한 4년 됐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처음에 어떤 계기로 원래 어디 사셨는데 이쪽으로 이사 오신 거예요? 사실은 원래 이제 그러니까 서울에 고향이 아니고 혼자 지내다 보니까 네네네. 뭐 학교 근처, 직장 근처 이렇게 살다가 회사를 만들고 나서 뭔가 이제 한 동네에 자리를 잡는 건축가로서 그래서 소위 동네 건축가로서 활동했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이제 오래된 이런 저층 주거지를 찾다가 우연히
후암동을 발견하고 여기에 사무실을 옮기면서 저도 같이 동네에 들어와서 살게 됐고 그게 벌써 만 4년 이제 5년 차. 네, 그래서 살면서 일하면서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외부에 나가지 않으면 외부 회의나 이런 게 없으면 눈 뜨고 잠잘 때까지 그냥 후암동에 있어요. 저는. 아, 그렇구나. 네. 저도 동네 성애자로서, 연희연능 성애자로서 어떤 말씀하신 너무 잘 이해가 되는데요. 네, 또 자기가 사는 동네가 제일 좋잖아요. 네, 네, 맞아요. 또 어떤 게 매력이세요? 우선은 이렇게 아까 보셨을 수도 있는데 얼핏 사실 남산이 어디서나 보인다는 거 그게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해방촌에 가면은 사실 남산에서 서울을 내려다볼 수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게 굉장히 큰 매력이긴 한데 반대로 후암동 같은 경우는 아래에서 남산을 올려다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서울타워랑 남산이 보인다라는 게 네네. 또 한 가지 굉장히 큰 여기 매력입니다. 지금 말하는 동안 저희가 다음 후암 연립이라고, 여긴 또 컬러가 흰색인데요. 네. 일단은 여기 먼저 뒤에 남산타워 뷰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뒤에 보이시나요? 여러분, 예, 램슨 타워, 예, 뷰입니다. 네. 네, 그 모든, 렌타워라고 해야 됩니다. 요즘은. 모든 사람들의 그 로망이죠. 네. 예, 예전에 뭐, 나 남산타워 뷰 보이는 데서 살아. 뭐 이런 게 굉장히 로망이었는데, 네. 여기서 아래 보이는 모습도 되게 특이하고요. 여기가 이제 후암 거실이잖아요. 네. 지금 앞에 봤던 공간들이 단층의 조그만 규모라면은 여기는 이게 3개층이 좀 큰데요. 이렇게 이제 다른 거하고 좀 다른데 어떻게 기획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실제로 여기도 운영한 지 이제 만 2년, 3년 차 됐는데요. 3층만 사실 엄밀히 말하면은 3층만 후암 거실이고 후암 거실은 거실이라고 하는 이름이 주는 것처럼 영화나 뭐 드라마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친구들과 영화관을 대신해서 여기서 밀린 드라마, 넷플릭스 정주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고 1, 2층은 이제 후암 거실은 아니고 1, 2층은 이제 카페. 그래서 아까 주방이 이전한 곳이 카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있던 카페가 이쪽으로 와서 1, 2층의 카페를 운영하면서 특히 1층에서는 저희가 만든 공간들이나 이런 프로젝트를 하는 이유 이런 것들을 좀 안내받을 수 있는 안내소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동네 이제 일종의 랜드마크 같은 네. 거네요. 여기 보시면 브랜딩도 이번 새로 다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후암연립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만들면서 이제 내부에 이제 하위 개념으로 각 공간들에 대한 브랜딩을 한번 정리를 저희 했습니다. 여기 1층이고 2층 사진을 한번 거실 내부 볼 수 있거든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3층 거실. 아, 3층 네. 그 사진이고 정말 거실 같아요. 네, 네. 여기서 이제 넷플릭스도 보고 영화도 보고 이렇게 누워가지고 좀 네. 잠도 자고 할 수 있는 공간인 것 같고요. 고담 사진도 하나 보시겠어요? 여기 이제 남산 타워가 아까 저층에서 또 3층에서 보면 뷰가 다른 것 네, 같아요. 맞아요. 되게 멋있게 보이는 것 같은데요. 여기 1층 잠깐 좀 소개시켜 주시겠어요? 1층에 들어가시면 네. 1층은 거의 이제 카운터랑 주방으로 되어 있는데 이쪽에 보시면은 저희 이쪽에, 공간, 네. 네, 저희 공간들에 대한 안내들을 좀 아, 받을 수 있게.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제 공간들이 파편적으로 있다 보니까 이거를 이렇게 한 번에 연결해서 아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공간을 처음에 만든 이유도 이런 것들을 좀 알렸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이제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기 지도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와. 후암동에 오면은 이 지도 한 장이면 후암동을 다 둘러볼 수 있는 거네요. 네, 저희 공간. 네. 네. 그래서 안에는 저희가 그동안 아카이빙 한 거나 이런 것들로 네네네. 브랜드로 만들어진 굿즈들 판매하고 있고요. 아, 너무 좋네요. 그리고 마치 이제 동네 컨시어지라는 개념도 너무 재밌는 맞아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해서 그 지도에도 보시면 저희 공간뿐만 아니라 저희 공간과 연계해서 이용할 수 있는 상점들도 같이 소개를 하고 네, 있습니다. 저 이동하시죠, 다음 공간으로. 이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오늘 이제 어떻게 보면 동네를 나누는 법, 동네를 쉐어한 다양한 공유 공간에 대해서 둘러볼 예정인데요. 사실 최근에 뭐 공유 오피스라든지 공유 주택, 뭐 쉐어 코어하우스 뭐 이런 건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약간 마을을 쉐어하는 거, 집 자체를 이런 식으로 분산시켜서 쉐어하는 방식은 좀 더 새로운 것 같은데요. 뭐 공유 공간이 가진 매력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매력일까요? 특히 저희 같이 이제 주방이나 서재, 거실 이렇게 공간을 공유 공간 형태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런 공간이 내 집에 내 공간에 다 갖추면 너무나 좋고 가장 베스트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다 보니까 잠깐만이라도 이 공간들을 빌려서 나만의 공간으로 프라이빗하게 소비하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게 사실 공유 공간이 갖는 가장 큰 장점이자 특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가 저 그때 답사했을 때도 느꼈는데 어린이 공원이 있어요. 되게 네, 특이해요. 거의 유일무이한 어린이 공원이에요. 여기 새나라 어린이 공원이잖아요. 네. 여기도 한번 좀 소개시켜 주시겠어요? 실제로 이제 남산자락에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 이런 공원이 거의 없어요, 동네에서. 거의 유일무이한데 이름은 어린이 공원이지만 경로당도 있고, 그래서 여기는 사실은 남녀노소 정말 모든 세대가 다 이곳에 있어서 이제 해가 지면 또 동네 청소년들도 여기 또 오고요. 그래서 네네. 사실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포암동의 가장 좀 사랑스러운 그런 공간. 그래서 저도 굉장히 좋아하고, 제 거실 공간을 거기에 딱 포인트로 잡은 거는 남산이 보이는 게 첫 번째 이유지만 네. 이 공원 앞에 있다라는 게 또 두 번째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요즘에 계속 밀고 있는 게 도시 라운지거든요. 그러니까 도시가 공간이 되게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뭐 단순한 공간들은 많은데 다양한 기능들, 그러니까 특히 쉬는 공간이 많이 부족한 맞아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카페를 많이 가는 이유도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가장 저렴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간당 비용 따졌을 때 제일 좋으니까 카페를 많이 가시는데, 그것처럼 뭔가 마을에 이런 휴식할 수 있는 라운지가 있다는 거는 그만큼 되게 좋은 것 같고, 사실 이제 시간적 비용을 봐도 굉장히 경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라운지를 쉐어하는 건 되게 또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에 또 코로나 때문에 맞아요. 야외 공간이 많이 또 이제 필요한데, 그런 거를 또 일종의 약간 개인 재산이지만 또 그거를 쉐어해서 가치를 또 새롭게 발견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또 중점인 것 같아요. 저희 질문이 또 하나 들어왔는데요. 네, 라움님께서 라이브 비즈니스 투어 소개도 부탁드립니다라고. 감사합니다. 이런데 저희가 이제 정확하게는 로그인 투어라고 해요. 로컬 인사이트 투어인데, 로컬, 그러니까 다양한 지역에 그 방문해서 그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을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그 지역의 특징 것들을 소개를 하는데, 제가 이제 일종의 그 가이드가 되는 거고, 이렇게 그 공간에서 그 지역에서 사시면서 또 공간을 만드시는 분들이 이렇게 같이 출연하셔서 호스트가 되어가지고 그걸 인사이트를 전달해 드리는 그런 투어라 가지고요. 저희가 올해 성수동을 시작으로 해서 뭐 제주도 탑동, 그 다음에 부산 영도, 그리고 이제 연희 연남 거쳐서 5번째로 저희가 이제 여기 후암과 해방촌을 방문한 거고, 저희가 앞으로 다양한 지역들 방문해서 그 지역이 가진 매력과 가장 중요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공간 운영자인데, 그 공간 운영자를 통해서 그 지역을 공간도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얘기하는 중에 여기 후암 서재 왔고요. 저 이제 사이니지 보니까 반가워요, 되게. 이렇게 이제 후암 열림에. 맞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저희 사이니지를 이제 해서 찾는 그 재미를 느낄 수 있게. 이 공간도 한번 소개시켜주세요. 이 공간은 서재라는 이름에 맞게 집에 있는 서재를 옮겨놓고, 그래서 카페에 가서 작업도 하고 책도 보긴 하지만 조금 더 프라이빗하고 나만의 공간에서 책을 보거나 작업을 할 수 있게, 그래서 원테이블의 그런 공간으로 저희가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피디님, 아까 집 사진 말고 다다음 사진 있거든요. 안에 거실에 책 있는 사진, 그거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이게 후암 서재 내부 사진이거든요. 지금은 또 프로그램 중이어가지고 저희가 못 들어가는데, 일종의 조용히 책 보거나 작업할 수 있는 일종의 뭐 공유 피스 같은 그런 거죠. 그래서 미팅룸. 뭐 하루 반나절 이상 한 8시간씩을 이 공간에 대관해서 이곳에 머무다 보니까,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좋은 점은, 카페는 뭐 2-3시간 앉아있긴 하지만 짐을 놓고 어디 밥 먹고 오고 이렇게 이거는 좀 어렵잖아요. 근데 여기는 아지트처럼 후암동에 하루 종일 머물면서 동네에서 밥도 먹고 음료도 마시고 산책하다가 다시 와서 또 이 공간에 쓰고, 그래서 후암동을 하루를 완전히 좀 누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또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외관이 되게 특이한데요. 이것도 한번 소개시켜 주시겠어요? 실제로 저 철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원래 처음에 빌릴 때 그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간판이 있었던 자리고요. 저희 직전에는 뭐 사무실로 쓰이긴 했지만 동네 어르신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남산부동산이라고 하는 오래된 부동산이 이곳에 꽤 오래 있었대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다 부동산 자리라고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부동산에서 많이들 모여서 고스톱 치시면서 놀았던 그런 공간이라고 이제 말씀을 들었습니다. 약간 하우스네요. 비밀 하우스 같은 곳인데요. 여기 이제 제가 초기에 설명드릴 때 결국 도시나 건축이나 동네 특징은 그 지역이 가진 하드웨어 특징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차에서 보면은 여기가 이제 아까 초기에 일본인들이 이제 주로 거주하던 주택가였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남아있던 적산가옥과 뭐 문화 주택이라고 한 것들, 그리고 또 요즘 근생 근린 뭐 이런 것뿐만 아니고 이런 다세대 연립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렇게 있는데, 혹시 피디님 그 앞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주택이 2개가 나란히 있는 사진이거든요. 그 다음 사진 말고 앞사진. 그 이제 이게 후암동의 다양한 적산가옥 형태인데요. 혹시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 보시면 이런 것들도 다 옛날 100년 가까이 뭐 70년 넘은 그런 주택들이잖아요. 그런 게 되게 인상적이고 한데, 뭐 그런 거에 대한 또 건축을 전공하시고 하셨으니까 되게 매력적이고 느끼셨을 것 같아요. 혹시 이런 문화주택에 대한 좀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실제로 저희가 후암동의 매력이라고 느꼈던 게 중에 또 하나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제강점기 때 1930년대, 40년대부터 또 가장 최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택들이 한 동네에 있다는 가장 큰 매력인데, 우리가 적산가옥이라고도 하고 문화주택이라고도 하는데, 사실 적산가옥이라는 거는 적의 재산이라는 의미로 일본인들이 소유했다가 빠르게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해방이 되면서 해방하면서 이제 녹후간 그런 이제 부동산들을 다 적산가옥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문화주택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일본에서도 썼던 표현인데, 그 당시에 이제 일본도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전통적인 방식이 아닌 좀 결합된 방식으로 지은 주택들, 이런 그게 약간 나 문화인이야. 네, 그 옛날에 그런 말을 많이 썼잖아요. 요즘에는 그런 말 안 쓰지만, 난 모던 보이야, 막 그런 거죠. 신여성 뭐 이런 그런 표현을 쓸 때, 그래서 문화라는 단어를 붙여서 문화주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 또 보니까 건축사무소들도 많이 좀 최근에 들어온 것 같아요.
그 도시공간 말고도 좀 많이 있죠. 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들어오기 전부터 사실 굉장히 크고 작은 사무소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지나가시는 길에도 있고, 사실 작년에 건축가상을 받은 버스라는 건도 맞아요. 네. 수암동에 있습니다. 네네. 저 사무실 가봤는데 좋더라고요. 네. 직접 또 건축하시고 그곳에서. 네, 근데 그 자리가 네. 저희가 기록했던 건물이 있던 자리예요. 그렇구나. 네. 여기 보면 또 이제 모어레스라고 저도 잘 소장님 아는데 네. 이렇게 이제 설계 사무소 들어와서 또 동네 건축가라고 하죠. 그 지역에 대한 이해와 지역에 대한 또 애정과 관심을 바탕으로 또 다양한 작업들을 하시는데 혹시 뭐 그 어쨌든 4년 정도 이렇게 그 마을 동네에 다양한 공유 공간들을 만들고 이렇게 연립 프로젝트를 하시면서 혹시 뭐 주민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어떻게 상호 소통 같은 것도 좀 있지 않으셨어요? 실제로 저희 공간 자체에서 뭔가 기획을 해서 주민들 만나는 경우는 많지는 않았는데 네. 그래도 지역에서 아카이빙 활동이라든가 다양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지역에 계신 주민분들이 저희한테 좀 협업을 하거나 네. 어떤 것들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저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함께 하고 있고 일례로 잠깐 여기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게 다 특산 맞아요. 작업들이죠. 아까 사진에 보신 집인데 네네네. 아마 좀 다르다고 느끼실 텐데 최근에 다 지붕들을 리모델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사전은 리모델링 맞습니다. 예. 네네. 사진은 리모델링 전의 모습이고 최근의 모습이어서 아까 보여드렸던 사진하고 좀 다른 그런 모습을 갖고 조금 있습니다. 층과 높은 게 특징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 당시에 기술적으로 평지붕을 만드는 게 어렵기 때문에 다 나무를 이용해서 이렇게 삼각형 박공지붕으로. 박공지붕을 네네. 만든 그런 것들이 보입니다. 여기 또 어린이 건축학교 같은 것도 같이 네, 하신다고 그래서 들었어요. 아까 말씀 이제 네네. 나누다 끊겼는데 그래서 작년, 재작년 뭐 초등학교, 중고등학생들 대상으로 뭐 어린이 건축학교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지역에서 컨텐츠 중심으로 협업을 하고 있긴 해요. 여기도 학교 서울 삼성초등학교라고 큰 학교가 보이거든요. 용산 특히 수암동은 역사가 오래된 걸로 되게 유명한 게 많은데요. 여기도 되게 오래된 학교가 그때부터 있었던 그때 개교한 학교고 주변에 있는 학교들이 해방 이전 좀 지어진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새로운 도시 신도시들은 다 아파트 있고 그 아파트들이 사실 많은 사람들이 원래 다니던 길을 사실 막고서 뭔가 이렇게 게이티드 네네. 타운처럼 돼가지고 뭐 택배도 마음대로 못 들어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상호 교류라는 것도 되게 적어지고 이웃도 많이 사라지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후암동은 되게 약간 수평적이어가지고 그런 거에 있어서 되게 동네 분위기도 다르고 되게 이런 지금 보는 것처럼 골목도 골목 네.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좋은 것 같거든요. 또 후암동 가진 매력이 어떤 게 있을까요? 후암동 가진 매력이 아까 집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것처럼 집이 다양하다 보니까 사는 분들이 굉장히 다양하세요. 그래서 토박이 분들, 몇 대째 사시는 분들부터 해서 최근에 이사 오는 젊은 분들, 네네네. 또 아이 키우는 분들, 또 저처럼 혼자 사는 이제 청년들,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좀 한 동네에 있다라는 게 저는 동네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그거를 보통 소셜 믹스라고 또 네, 말하죠. 네, 네. 여기 또 노수동님께서 질문 주셨어요. 혹시 처음에 이런 장소를 만드시려고 계획하셨을 때 뭐 재원 마련은 좀 어떻게 하시는지 그것도 좀 저희 질문 같은 주셨어요. 경우는 아까 잠깐 공간을 보셨는데 워낙 작다 보니까 어디에 투자를 받거나 그러진 않았고 저희가 건축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조금씩 비축했던 돈으로 조금씩 그래서 이게 사실 공간들이 네. 지금 한 6개 정도 되는데 4년 동안 천천히 하나씩 만들어 온 것 같아요. 급하게 네네네. 빠르게 많이 하진 못했고요. 그래서 내부에서 조금 가능하면 소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인테리어 비용이 적게 드는 쪽으로 네. 많이 공사를 하셨죠.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공간을 찾거나 할 때도 뭔가 구조적으로 아니면 외관을 건드리는 이런 큰 공사를 하는 거는 저희가 부담이 돼서 비용적으로도 내부 인테리어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더 찾았던 것 같아요. 여기가 후암동은 크게 동쪽과 서쪽으로 큰 가로를 땅에 나누고요. 이쪽이 서후암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동후암이 있고 동후암은 이제 그 높이 제한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조금 이제 저층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이 많고 이쪽은 아예 이제 재개발을 이제 해야 되는 지역이고 옛날 주택이 더 많이 남아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계신 저희가 둘러본 곳은 대부분 다 서후암이죠. 서후암이죠. 그래서 네. 실제로 이렇게 오래된 주택들이 더 많이 남아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제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예정구역이다 보니까 현재까지도 신축이라든가 이런 건축 행위가 일절 안 돼서 오히려 더 오래된 주택들이 남아있고 제가 그런 공간들을 이제 임대해서 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컨텐츠 부동산이라는 게 되게 다양한 뜻이 있는데 이렇게 공간 자체도 컨텐츠를 가지고 있고 굉장히 시간의 역사,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게 특징인 것 같아요. 저희가 얘기한 중 안에 이제 도시공간 협동조합 건축사무소에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일단 외관이 굉장히 특이하고요. 밖에서 봤을 때는 주택 같아 보이진 않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앞에 혹시 보실 수 있나요? 네, 사무소가 간판도 없어요. 이게 유일한 명패가 간판입니다. 아, 이게 간판이래요. 저는 너무 이상적인데요. 보통은 이제 이름이 있거나 이제 뭐 그래서 건축사무소들은 보통 네네. 이제 아주 작게 해가지고 네, 맞아요. 사인이라도. 네, 네. 근데 여기는 이제 더 작아요. 여기는 이제 집에 섹션이 보이는 게 되게 특징이고 자세히 보지 않으면 사실 잘 안 보이거든요. 네, 맞아요. 일단 그렇게 만든 게 특징이고요. 이상구님께서 질문 주셨어요. 수암 소재를 대관하는 방법을 알 수 있을까요? 네. 저희 호암 소재뿐만 아니라 모든 공간이 동일한데요. 이제 네이버에 저희 공간명을 치면은 예약 페이지가 뜨고 거기서 이제 예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양한 6개 공간이 있으니까요. 편하시게 원하시는 시간대별로 나눠서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패키지도 있나요, 혹시? 아니, 아직 패키지는 패키지는 저희가 없습니다. 개발을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네네. 패키지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하루에.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저 이제 사무실에 들어갈 거거든요. 여기가 원래 이제 또 다양한 이야기와 장소와 쓰임들이 있던 곳이라고 하는데 안에 또 들어가서 또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잠시 또 비밀번호를 또 가려주시는 센스. 예, 제 얼굴을 좀 다시겠습니다. 네. 여기 예전에 이제 두 책 쓰시다가 또 오토바이 창고라고 쓰셨다고 해요. 그리고 바로 앞이 그 미군 기지가 있죠. 네. 이전 예, 한 네, 여기 이제 사무실 들어왔고요. 오른쪽으로 예, 이동하셔서 저 이야기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무실이 아까 제가 들었는데 면적이 꽤 안 좁고 네, 한 20평 정도. 예, 임대료가 저렴하더라고요. 말씀해 주셔도 되나요? 안 네, 되나요? 아니요, 뭐 임대료는 굉장히 그러니까 시세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하게 있습니다. 네네. 네. 100 이하입니다. 네. 근데 동네가 그렇진 않고 여기만 특별히 네네. 사정이 있어서. 네. 네. 이거 감사항인데요. 네. 예. 살다의 그린 카페 마음 들고 님께서 주셨는데 후암동을 이렇게 제대로 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좋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인 것 같아요. 저희가 어떤 동네에 가거나 지역을 갈 때 대부분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뭐 지도 통해서 발견하는데 거기 사장님하고 대화를 나누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쵸. 그 지역을 공간을 또 운영하시고 그 지역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이 안내해 주신다면은 그 지역을 발견할 수 있는 되게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일단 여기 공간이 어떤 공간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후암동에 맨 처음에 왔을 때 다른 공간들이나 뭐 어떤 활동을 하기 가장 최초에 저희가 공간 얻어서 저희 건축사무소의 사무소로 쓰는 공간이고요. 그게 2016년 6월이었죠. 아니요, 그거는 아마 그런가요? 네네, 지금 저희가 조사했던 네, 거. 네, 2016년 6월이라고 했어요. 네. 그쯤 맞는 것 같아요. 네네네.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5년 됐습니다. 네네. 그 공간이고 저희가 쓰기 직전에 수입 오토바이를 보관하는 창고였어요. 네, 창고였구나. 네, 네. 그래서 판매하기 직전에 오토바이들 여기 보관했다가 이제 소비자한테 나가는. 그래서 실제 이런 모습은 아니었고 창문이라든가 문이 모두 다 샌드위치 패널로 막혀 있는. 그래서 좀 안전하고 깨끗하게 보관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창고였습니다. 보니까 한 57년 정도 된 건물인 것 같고요. 40년 동안 미군 부대 옆에 바로 위치해가지고 아마 이제 그런 가정집으로 쓰였던 것 같고 그 뒤에 봉제 공장으로 쓰이다가 2013년부터 오토바이 창고로 쓰이고 2016년 6월에 들어오셔서 리모델링 네. 하셔서 쓰인 거죠. 아까 이제 명패처럼 여기에 후암 가록, 이렇게 집들을 기록한다는 뜻으로 가록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후암 가록 프로젝트를 되게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그것도 한번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동네에 와서 처음 한 게 공간을 만들기 이전에 먼저 동네에 있는 건축가로 살 수 있는 게 뭘까 고민하다가 아카이빙 작업, 그래서 오시면서 보신 것처럼 오래된 집들이 많이 남아있다 보니까 그 집에 살고 계신 분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내부까지 들어가서 이제 건축가로서 그 집들을 기록하는, 실측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 한 4년 동안 지금까지 한 28채 와우. 정도의 집들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록하고 나면 그 기록한 결과물을 가지고 앞에서 잠깐 보여드렸던 저희 사무실에 붙어있던 명패 같은 그런 명패를 그 집 앞에도 붙여드리고 뒤에 아마 보이실 텐데 저는 액자들을 만들어서 신청하신 주민분들, 그 집에 살고 계신 주민분들한테 선물로 해드리고 있어요. 이것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 다음 사진. 여기 지도화 집 모양이 있는 건데요. 너무 귀여워요. 일단은 그 건축의 시작은, 그러니까 뭐 건축의 시작을 보다 어떤 저는 이제 공간의 시작은 동네 발견인 것 같고 그 다음이 관찰이잖아요. 그러면은 발견과 관찰을 하신 건데 총 28개를 이렇게, 사실 주택이라는 게 들어가 볼 수 못하잖아요. 저희가 그리고 안에 살지 않는다면 사실 그 동네의 진짜 내부를 볼 수 없는데 그런 것들을 아카이브하고 기록하시고 또 이제 옛날 집들이니까 사실 또 그런 기록들이 없을 거 아니에요. 도면도 없고요. 네. 다 손도면인데 그게 보통 요즘 지은 집들이나 아파트들은 다 구청에 있는데 예, 요즘에 옛날 그 오래된 주택들 이런 건 아예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리모델링 할 때 새로 이제 맞아요. 다 도면을 가서 그려야 다 되죠. 그려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작업하시고 이렇게 명패같이 그 집의 얼굴이죠. 이렇게 단면을 섹션, 그러니까 이렇게 정면도라고 네. 하죠. 그거를 저렇게 작업하셔가지고 선물로 주시고 집 앞에 걸어놓는 거는 굉장히 재미있는 프로젝트고 사실 이제 돈과 관련이 그렇죠. 사실 무료로 하다 보니까 네. 사실 지속하는 게 쉽진 않은데 네네. 그래서 저희가 막 많은 물량을 많이 하지는 못하고요. 지금까지 네네. 한 4년 동안 28개 정도 했으면은 뭐 한 달에 한 개도 안 되는 꼴이긴 한데 엄청 많이 하신 거예요. 네. 근데 너무 춥거나 너무 더울 땐 안 해요. 왜냐면은 네. 야외에서도 작업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때를 피하고 해서 그냥 신청이 들어오는 순서대로 좀 여유 있게 바쁠 때는 조금 쉬었다 하기도 하고 이런 거 그렇게 구해서 하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편입니다. 그리고 저희 또 질문을 하나 받았는데 네. 노수동님께서 네. 노수동님 오늘 질문을 굉장히 많이 네. 좋은 질문 주시는데요. 아까 설명 중에 재개발 지역이라고 하셨는데 재개발이 이루어지면 이렇게 좋은 공간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라고 뭐 실제로 이 안에서도 조금 구역이 나눠져 있긴 해서 아까 저희 후암시장 볼 때 얼핏 보였을지 모르겠는데요. 그 옆에
엄청 높은 주상복합이랑 네네네. 호텔이 있는 그 건물들이 있어요. 맞아, 그래서 뒤쪽으로. 네. 거기가 동자동. 네, 동자동 쪽인데 네네네. 재개발을 원하시는 분들은 후암동이 그런 모습으로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희망을 하시고 만약에 뭐 어느 부분이 재개발이 된다면 그런 모습을 띌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네. 네. 이게 도시라는 게 전 다양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모든 도시가 물론 이제 유기체니까 태어나서 성장하고 노년이 되어서 다시 사멸하고 다시 다시 태어나잖아요.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뭐 젠트리피케이션 이런 게 다 하나의 도시 발전의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는데 모든 도시가 저렇게 건물 숲으로 되면 되게 생막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도시에 다양한 사람들이 사는 만큼 그 공간도 다양해야 되는데 뭐 저렇게 이제 상업성이 좋고 재개발성이 좋은 곳들은 재개발이 이제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지역들은 또 남아되는데 다들 이제 그 재개발이 마치 뭔가 이제 큰 황금알 낳는 거위처럼 느껴지고 이렇게 하는 게 저는 그렇게 좋은 방향 같진 않아요. 왜냐면 재개발이라는 게 모습이 꼭 저렇게 다 밀고 새로 짓는 것도 있지만 오래된 거에 조직을 살리면서 가는 방법도 있고 오히려 이렇게 인테리어든지 집수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도 가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다양한 그 다음 공간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리고 여기 이제 대각선을 보이는 데가 저희가 용산고등학교잖아요. 여기도 되게 유명한 학교라고 들었어요. 혹시 용산고등학교도 잠깐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실제로 최근에는 그 예능에 많이 나오고 있는 네. 허웅하고 또 누구죠? 허재 아들. 네, 두 아들이 나오면서 여기 출신이고 허재도 사실 여기 출신이어서 농구가 굉장히 유명한 학교인데 네. 실제로 일제강점기 이전부터 있었을 정도로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학교이고 1917년, 18년 그 정도에 개교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용산 중학교랑 고등학교 같이 붙어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냥 용산 중학교로 그게 고등기관의 고등학교의 역할을 다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 이제 좀 오랫동안 이어져 온 학교이고요. 그 당시에 경성에 이런 중학교라는 이름으로 남학생들이 다니는 학교가 중학교란 이제 고등교육기관이었는데 경성에 있던 학교는 경성중학교가 유일했대요. 두 번째로 생긴 학교가 용산중학교. 그래서 서로 라이벌이었다고 네, 아까 그래서 이게 1년에 한 300명이 두 학교 합치면 300명이 들어가는데 1등부터 150등은 경성, 151등부터 300등은 용산 이렇게 보냈대요. 그래서 두 학교가 약간의 라이벌도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학교들이 많이 생기면서 이제 용산중학교도 이제 나름 명문 학교로 지금까지 알려지고 있죠. 예전에 야구도 유명했던 것 같고요. 여기 보니까 대통령기 전국 하키대회도 준우승했다고. 하키, 농구 이런 스포츠를 좀 굉장히 잘하는. 선생님 여기도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이쪽으로요? 여기가 지금 큰 도로가 있거든요. 이쪽에 서쪽으로 이제 서후암이고 이쪽이 동후암동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동후암 쪽은 이제 남산에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 높이 고도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 이상 못 찍기 때문에 이제 낮은 저층에 뭐 빌라나 연립들이 많이 들어왔고 서후암 쪽은 뭔가 좀 이제 재개발 동자동을 중심으로 재개발 예정지라서 아예 개발이 좀 안 된 지역이라서 두 개의 분위기가 되게 다른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옆에 용산고등학교 따라 걷고 있고요. 이쪽이 좀 신호가 끊긴다고 해요. 그래서 저 좀 빠른 속도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사실은 이제 후암동도 잘 몰랐거든요. 그리고 뭔가 인식성이 없던 동네였는데 몇 년 전부터 최근에 이제 소식들이 들리기 시작했고 뭐 괜찮은 카페라든지 이런 데가 들어서기 시작했는데요. 뭐 시장님 개인적으로 좋아하시는 뭐 카페나 공간, 뭐 맛집 같은 게 있을까요? 사실 공간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처음에 누가 질문을 주셨는데 조선신궁하고 이승만 대통령의 동상이 있던 자리가 광장, 그러니까 잔디밭이 됐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거기가 제 반려견을 키우는데 동물하고 같이 산책을 하기가 굉장히 좋아서 장소적으로는 제가 또 좋아하는 공간. 그리고 또 해가 질 때 거기서 보면 또 노을이 엄청 멋있어요. 아, 그렇구나. 네, 이따가 가시다 보면은 후암동 종점, 후암동 오거리를 저희가 이따 가게 될 텐데 그 오거리에 있는 밀영이라는 카페가 있어요. 밀영. 네네. 이름 멋있네요. 네, 굉장히 오래된 그 동네 오래된 카페이고 직접 건강한 재료로 만드는 이런 디저트들도 판매하는데 뭐랄까요, 그 운영하시는 주인의 어떤 분위기가 그 공간에서 느껴지는 굉장히 따뜻한 카페 공간이어서 저는 거기를 또 많이 추천하기도 해요. 맛집도 하나 추천해 주세요. 최근에 뜨는 맛집은 양고기로 유명한 이제 야스노야라고 하는 맛집이 있고 전통적인 맛집은 야스노야. 그리고 전통적인 맛집으로는 감자탕집, 또 태국 음식점 하는 창스림. 아까 저희가 지나갔었어요. 맞아요. 상월에 있었죠, 아까. 그런 집들이 이제 전통적인 맛집, 지역 맛집으로 유명합니다. 여기가 이제 좀 더 가시면 이제 오거리죠, 앞이요.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은 저기가 이제 초기부터 있었던 여기 굉장히 유명한 번지사무소. 빨간색 건물이 김승혜 교수님이 하시는 김승혜 선생님이 계시는 경영이라는 유명한 번지사무소가 맞습니다. 위치가 있죠. 이런 이제 뭐 마을 건축가라는 개념들이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 게 결국 마을에 필요한
하드웨어나 이런 것들을 좀 마을에 맞게 적합하게 공급할 수 있고, 아까 그 이제 반려동물 키운다고 하셨는데 약간 그런 반려동물도 이제 데려 나올 수 있는 그런 공간, 뭐 그런 라운지 이런 것도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맞아요. 했어요. 그래서 저도 반려동물을 키우다 보니까 그런 욕구가 있는데 연희대공원처럼 많은 마당이 있어야 되다 보니까 네네네네. 그게 쉽지가 않아요. 네네. 여기가 이제 오거리잖아요. 네. 여기가 이제 원래는 종점이라고 제가 또 네, 배웠다고. 종점이라고도 해요. 실제로 네네네. 버스의 종점은 아닌데 여기서 회차를 해서 아. 지역 주민분들은 종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일종의 여기도 가장 중심적인 지역이고, 네. 여기 바로 왼쪽이 또 BUS 네, 아까 사무실. 버스 네. 사무실이고 네네. 직접 지으신 여기 벽돌 건물이거든요. 네. 요 베이지색 벽돌로 된. 네네네. 저 옆모습이 보이는데 작년에 젊은원초상 받으셨죠? 네, 맞아요. BUS라고 이렇게 잘 나가시는 건축가분들의 격전지가 또 이제 네. 수암동이 아닌가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제가 또 궁금한 게, 여기 보면 이제 해방촌은 좀 더 상업화됐지만 아직 후암동 그렇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 뭐 젠트리피케이션 얘기도 하고 뭔가, 근데 제가 볼 때 속도가 빠르지 않았는데 이렇게 뭔가 계속 젠트리화되고 동네가 하는 거에 대해서 혹시 계시고 사시는 주민으로서 어떻게 좀 바라보세요? 일단은 우려 반 걱정 반인데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동네라는 거 또는 그 도시라는 게 계속 변화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거를 막거나 어떻게 변화를 못하게 막을 수는 없을 거예요. 누구라도. 근데 다만 제가 이제 바라는 거는 직진하시면. 이런 변화들이 조금 천천히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변화들을 지역에 있는 주민분들이나 상인분들이 충분히 준비하고 감당할 수 있는 속도로만 변하는 방향이나 이런 것들은 나쁘지 않다, 아직까지는. 네.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기 앞에 보이는 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또 후암동에서 굉장히 중요한 공간이고, 저희가 이따가 2부에 할 해방촌과 후암동을 연결시키는 공간이잖아요. 한번 좀 더 앞에 걸어가 보실게요. 네. 저기가 이제 후암동 108계단이라고 이름이 붙은 거죠. 저 108계단도 잠깐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저 108계단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저 계단 끝에 과거에 일제강점기 때는 신사가 있었어요. 호국 신사. 그래서 이제 뭐 중일전쟁이라든가 이런 전쟁 때 이제 이렇게 사망한 그 군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위패를 모시던 신사가 있었던 터고. 그게 야스쿠니 신사 같은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신사를 올라가는 초입의 계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네. 몇 년 전에 그 원래 계단만 있었는데 경사 엘리베이터 저거를 설치를 했습니다. 저희가 내려오고 타야 되니까 조금 빨리 가실게요. 이게 이제 108계단이 결국 108개 계단 돼 있는 거고, 36개 계단이 이제 세 번 나눠져 있다고 해서 108계단이잖아요. 근데 원래 그 후암동에 이렇게 계단에 지금 이렇게 슬라이딩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있던 게 아니었잖아요. 네네. 최근에 공사하신 거죠? 네,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네네네. 최근에 만들어졌는데 주민분들 의견은 반반인 것 같아요. 네네네. 집이나 이렇게 어르신들은 타고 다니기 좀 편하니까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됐나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반반 의견이 있습니다. 혹시 피디님 저희 흑백 사진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네. 하시죠. 네, 저희 찍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 라이브 투어 하면서 항상 매번 탈 걸 타거든요. 그래서 이번 라이브 투어에는 저희가 이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타는 게 탈 겁니다. 띄웠죠? 이게 옛날에 1963년도 사진이죠. 네. 계단 하는 거고, 여기 보면 옛날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옆에 이 홍콩에 이제 미드 레벨 에스컬레이터 가보셨어요? 네. 네. 어떻게 느껴졌어요? 비슷하신가요? 이게 사실 저도 약간 반반의 마음이 있어요. 자주 이용하진 않는데 굳이 만들어야 됐을까라는 좀 우려도 있었고, 근데 또 실제 주민분들은 너무 잘 이용하시니까 그래, 그것도 또 중요한 역할이겠다,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네네네. 저 이제 뭐가 됐어요? 네, 실제로 지금 저희가 중간중간에 안 섰는데 원래 중간중간에 쓸 수가 있어요. 그게 지역 주민분들이 중간에 있는 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중간에 서야 되니까 짧은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쓸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럼 2, 3층 누르면 쓰는 거예요? 네, 아마 그 층이 구분되어 있을 거예요. 맞아요. 네, 저희가 한 번에 지금 쭉 올라온 거예요. 여기 보시면 1층과 2층과 네, 3층과 중간중간에 씁니다. 주민분들 위해서. 네. 재밌네요, 이거. 네. 왠지 얘도 쉐어 엘리베이터. 마을에 어떻게 보면 일종의 이제 쉐어 엘리베이터 기능을 하는 것 같아요. 여기가 좀 실내에 있어서 좀 시끄럽거든요. 잘 안 들리셨죠? 이제 이렇게 저희가 이제 인사이드 투어 하면서 탈 것들을 하나씩 타는데 이렇게 재밌네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계단 올라가면서 좋습니다. 거의 이제 마지막인데요. 네. 저희 마지막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지도 사진 띄워주시면요. 후암동과 해방촌의 주요 시설이라고 해서 좀 크게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뭐 해방교회, 남산교회, 그 다음에 해방촌 성당 이런 것들이 아주 오래된 지역이고, 이렇게 용산고등학교, 그 다음에
뭐 해방모자원, 뭐 보성여고, 뭐 신흥시장이 이제 해방촌에 일제 때부터 있었던 그런 공간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계단도 사실은 그런 일제의 그 신사를 올라가기 위한 일종 계단이었고, 그게 이제 일종의 지역에 지금 두 지역을 연결시키는 하나의 허브 지역으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사실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계단을 올라왔으니까 해방촌이고요. 저희가 5시부터 다시 또 새로운 링크로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2부 순서에는 이제 해가 노을이 지고 있는데 또 멋진 루프탑을 가지고 있는 해방촌의 멋있는 모습을 저희 그 국민대학교 로컬 디자인 그 테드 국민대학교 이제 테크노 디자인 대학원의 이제 로컬 디자인 그 학생들 수업을 통해서 저희가 또 자세히 소개해 드릴 거고요. 오늘 수암동의 매력을 정말로 찐 매력을 곳곳을 보여주신 감사드립니다. 네, 혹시 감사합니다. 그 끝으로 네.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일단은 동네에 와서 좋은 카페라든가 좀 소개드린 그런 공간들을 가보는 것도 좋은데, 후암동 같은 경우는 좀 오랜 시간 이렇게 스팟만 찾는 게 아니라 동네를 조금 오랜 시간 산책하면서 조금 시간을 보내면 더 후암동의 매력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만약 후암동을 방문하신다면 시간을 좀 길게 잡고 동네에 머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가장 먼저 저희 공간 이용해 주시면 더 후암 좋고요. 열림에 있는 후암 거실을 방문하셔서 컨시어를 네, 받으셔서 한 번씩 동네를 이용해 보시면은 훨씬 더 동네의 찐 속살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날씨도 좋은데 또 이렇게 바쁜 주말 시간 내주셔서 나와주신 실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그러면은 잠시 기다리셨다가요. 저희가 지금 4시 좀 안 됐거든요. 그래서 5시쯤에 1시간 뒤에 저희도 좀 약간 휴식을 취한 다음에 다시 또 이제 멋있는 해방촌의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잠시 또 이제 쉬셨다가 저희가 한 4시 40분쯤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2부에서 다시 만나시겠습니다. 네,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따 뵙겠습니다.